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탐구하는 미탐TV입니다. 낙폭과대 우량주 계속 점검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장이 많이 올라오면서 지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이제 이 마켓 스코어가 이제 벌써 이제 60점을 돌파했거든요. 저희가 사실 요 불안 단계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코너를 시작해서 공포 단계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저희가 빠르게 리뷰를 해드리고, 공포 단계에서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식을 사셔야 될 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지수상으로 보면 거의 한 12에서 13% 정도 지수 상승이 있었고, 개별 종목으로는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에는 4월만큼의 강력한 지수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신 좀 장점은 뭐냐면, 좋은 실적 발표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기업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월 달에는 아마 이렇게 급등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지수 조정을 좀 받으면서 어느 정도 좀 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은 더 편안하게 좀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과역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급등한 종목을 따라잡기보다는 1분기 실적이 발표난 기업들 중에서 실적을 되게 좋게 발표했고,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조금 조정이 있으면 그때 좀 이렇게 살만한 기업들을 좀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관세 관련된 협약들을 협의들을 계속 지금 시작을 했고, 주말 가운데, 그래서 이번 주는 그 이슈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타결이 되면 그동안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이나 이런 데들 꽉 누르고 있었는데,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도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저희가 트럼프의 생각을 예상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나오는 대로 시장에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런 변동들을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두고 기업들에 대한 분석이나 또 투자 전략을 세워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낙폭과대 우량주 점검해 드릴 기업은 더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기업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회사는 디지털 광고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오프라인 광고에서 온라인 광고 시장으로 이미 많이 넘어갔다는 걸 너무 잘 아실 거고, 특히나 미디어 시장에서조차도 온라인 광고 시장이 상당히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회사는 이 온라인 광고들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어디에 집행하면 어떤 채널들을 통해서 유통하면 성과가 좋을 건지 이런 것들을 일괄로 제공해 두는 그런 광고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가 바로 이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회사입니다. 2023년도, 2024년도까지는 사실 미국에서 이런 대선 캠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광고 비용들이 많이 집행이 되면서 이런 광고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이제 실적들이 이런 것도 우려 사항들이 있긴 했는데 주가가 좀 과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드 데스크뿐만 아니라 광고 관련된 플랫폼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과연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질 정도의 실적이 안 좋은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량주 점검해 드렸던 기업들 중에서는 주가 하락폭이 거의 최고로 높았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트레이드 데스크는 이제 최고점 대비해서는 69%니까 70% 정도 하락했다는 거는 거의 7, 80%는 거의 그냥 폭락했다라고 보면 맞는 거거든요. 상당히 단기간에 폭락을 했고, 이제 지수들이 하락할 때는 더 많이 폭락하고, 그 다음에 또 실적 발표했는데도 실적이 그렇게 나쁜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런 갭 하락을 보일 정도로 20% 이상 하락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더 트레이드 데스크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시장의 기대보다는 좀 잘 나오면서 시장이 지난 금요일 날 좀 이렇게 보합 정도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종목은 한 18% 정도 급등하면서 다시 여기 갭 상승이 있었죠. 그래서 원래는 20몇 %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매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떨어진 이런 상태였는데, 과연 이제 이 기업이 앞으로도 더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실적이나 데이터의 변화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량한 기업이냐 이렇게 좀 살펴드리면 77점이고 미국 전체 기업들 중에서 상위 3%에 속하는 초우량주다. 이건 분명합니다. 다만 여기 표시해드린 대로 미래 성장성이 좀 40점으로 좀 낮아진 점, 요 점이 좀 이 기업의 이제 리스크로 보일 수 있고, 그동안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들을 조금 해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주가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주가가
하락시켰던 실적에 대한 우려가 1분기 실적이 좀 해소하면서 급등한 이런 포인트를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체킹하고 해드리고 있는 미래 성장성 데이터의 추세를 보더라도 꾸준히 뭐 한 7, 80점대 유지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예상치가.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저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데이터를 찍어드리고 있는데 요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좀 하락하면서 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1분기 이제 실적이 지난주에 발표한 게 매출액이 6.1억 달러.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은 0.1달러 해서 전년 대비해서 66%. 그래서 올해 예상 매출액이 이제 16.7이랑 EPS가 8.7이면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잘한 거죠. 그래서 아마 예상되는 이 컨센서스 데이터들도 여기에 맞춰서 조금씩 상향이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이 어떻게 해서 계속 이루어지는지를 조이스탁에서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이 데이터들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트레이드 데스크가 계속 성장성을 회복해 나가는지 이게 결국은 기업의 주가를 회복하는데 되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여드린 대로 1분기 시장 우려를 듣고 서프라이즈를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률은 이제 17% 정도를 달성해서 수익성도 최근에 한 2, 3년 전에 대비하면, 네, 그때만 하더라도 뭐 이익률이 한 7%였으니까 지금은 한 10%포인트 정도를 더 개선해서 상당히 수익성도 좋은 기업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하고 주당 순이익 보면 이제 주당 순이익이 조금 상승 추세가 주춤하긴 했습니다만은 꾸준히 이렇게 올랐는데 대신 이제 주가만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는 오래 갈 수도 없고 뒤에서 주가 EPS 차트에도 보여드리지만 장기적으로 주가는 EPS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올라가기 위한 모멘텀이 무엇이냐, 그 무엇이 될 것이냐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트레이드 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가 있었는데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서 딱 이제 풀리니까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주당 순이익을 딱 따라가는 형태로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른 기업을 분석하실 때도 이 기업의 주가가 EPS는 올라가는데 떨어져 있다. 계속 빠진다. 그럼 이게 누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들이 해결이 되면 바로 그냥 따라서 매수하셔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한산 순이익이 이제 4.1억 달러인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이제 8.4억 달러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다른 이제 영업활동 외에 이제 다른 실제로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캐시플로우 상으로는 많이 벌었는데 장부상으로는 덜 벌게끔 표시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4억 달러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뭐 감가상각이라든지 또는 이제 장부상으로는 뭐 손실로 처리했지만 또는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실제로 캐시플로우가 안 나간 비용들 이런 것들 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순이익이 이 현금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당 그러니까 순이익도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주가 EPS 차트를 예상 실적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금 녹색으로 그려져 있는 앞부분이 이제 확정되어 있는 EPS고 뒤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예상 EPS예요. 향후의 실적. 그러니까 기업의 주가는 결국은 향후의 실적을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주가가 고점에서 이렇게 뭐 한 70% 정도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2025년도에 이 EPS가 올라가는 이 점선을 보면 매우 짧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낮잖아요. 낮다는 얘기는 뭐냐면 EPS 성장률이 앞에서 봤을 때 8%, 한 자리 정도 되는데 그동안은 고속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가팔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성장률이 낮다 보니까 주가가 거기에 맞춰서 조정이 되는데 이 성장률 자체도 개선되고 있지 않고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해서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는 구간까지 빠졌던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있는 이 가격은 올해 예상되는 실적의 한 자릿수 성장률을 이미 반영할 정도로 되게 낮은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멘텀 하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상당히 급등하고 있는 상태고 그 이후에 이제 2026년도랑 2027년도 데이터를 보면 좀 더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성장률은 정확하게 뒤에서 데이터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앞으로는 한 자릿수 성장률이 아니라 조금 더 회복되는 형태의 성장률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PS, 그러니까 매출액 성장률을 보면 올해 28.5억 달러 16%, 내년대 19%, 17% 그러니까 이 정도면 매출액 성장률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그다음에 EPS 성장률 보면 올해는 8%, 이 부분이 이제
이제 작년부터 시작한 주가 하락을 이제 했던 요소고, 지금은 충분히 8% 성장을 반영할 정도로 주가가 낮은 수준에 있었는데 이제 모멘텀이 생기다 보니까 주가가 단계 급등한 요런 이제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2026년도하고 27년도인데, 이때 35%하고 32% 정도의 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성장률로만 보면 2026년, 27년도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 그래서 투자자의 시장의 시각이 2025년도가 아니라 26년도로 넘어가는 시점.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 해에 만약에 12월 결산법인이라고 하면 대략 한 8월, 9월 정도 되면 당해 연도 실적이 아니라 그 다음 연도 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실적이 주가를 끌고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8% 성장의 주가가 하락한 것들은 이미 저희가 5월 중순을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는 좀 더 성장하는 쪽의 반영들을 보고 이런 성장의 변화들, 그 다음에 EPS 성장 추정치들이 변화하는 것, 이런 값들을 조이스탁에서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해서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을 살펴드리면 이제 트레이더 데스크가 이제 2024년도 11월 달 보면 저희 빨간색으로 여기가 이제 고평가 영역에 도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평가돼서 주가 쭉 올라와도 고평가에 도달했고,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다가 갑자기 이제 실적이 좀 하나 안 좋다고 하는데, 실적이라기보다는 그 분기 실적은 나쁘진 않았는데 예상 실적을 조금 이제 컨센서스보다 낮았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향후에 예상 컨센서스 낮았다 해서 주가가 한 20% 급락을 했었거든요. 급락한 시점에서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이때부터 사실 지수가 또 빠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S&P 지수 같은 경우에도 15% 가까이 막 빠지기 시작하면서 주가도 엄청나게 많이 빠져서 저평가, 지금 매우 저평가까지 갔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급등해서 지금은 저평가 정도 수준에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우 그러니까 저평가에서 약간 저평가 정도 돼 있는 그런 형태들이 있어서 향후에 실적 성장과 함께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당장 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종목별로 저희가 지금 낙폭과도 우량주로 벌써 16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을 지금 봤다고 해서 이 기업을 다 올인해서 다 사시고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종목마다 다 비교해 보시고 종목들을 좀 포트폴리오를 잘 짜셔가지고 그렇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멘텀을 보면 저희가 이렇게 단기 차트랑 중기 차트 이렇게 나눠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사이트 오셔가지고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앱을 다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도 있고 아이폰 앱도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알람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대한 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데드크로스가 이제 발생한 이후에 지금까지 쭉 데드크로스였다가 최근에 이제 골든크로스 발생해서 모멘텀으로는 되게 좋다, 지금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사이트로 이동해서 트레이드 데스크 마지막으로 좀 체크해야 될 부분도 체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레이드 데스크는 참 이렇게 저희가 매수 신호를 잡긴 했었는데, 매수 신호가 나오자마자 사실은 이 실적이 그 정도 빠질 종목은 아니었는데, 네, 사자마자 사실 급락을 맞아서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의 급락할 수는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매도가 됐다가 지금 다시 이제 최근에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은 관망 상태지만 아마 곧 오늘 내일 아마 이 정도 가격이 유지되고 있으면 매수로 AI 매매 시내가 전환할 가능성이 현재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눌러 보시면 전년도 대비해서 점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성장성, 독점력, 재무 안전성, 수익성 이렇게 다 하나씩 체크하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올해가 더 좋아졌는지 아닌지라는 거를 요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다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EMA 차트 이제 지수 이동 평균선이 보면 이제 5일선이 21선을 뚫었고 21선이 아직 61선을 뚫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71달러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조정을 받더라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아마 모든 차트들이 다 이동평균선이 정배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기 차트로 보면 중기라고 하는 거는 좀 더 길게 보는 형태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때 사실상 매도 신호가 나와서 지금까지도 아직 중기적으로는 뭐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사라 이런 개념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조금 이제 회복되는 이런 형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매매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주가 EPS 차트 요거 확인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요 데이터가 요게 있습니다. 요게 있으니까 분기마다 들어오셔가지고 이 데이터가 바뀌는지, 성장이 더 회복되는지, 2025년도께 일단은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2026년도는 지금 워낙 좋은 상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EPS와 매출액 성장률이 조금씩이라도 상향되는지, 그런 형태로 가면 트레이드 데스크가 훨씬 더 빠르게 주가가 회복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다시 2분기가 실적들이 좀 꺾이는 형태대로 계속 나온다고 하면 또 뭐 주가가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형태의 데이터들을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최종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트레이드 데스크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